안녕하세요. 전대익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 대표자 같은 경우는 급여가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대표자로서 급여를 가져가면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세법상 다른 뭐 요건들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그 신규 창업법인들 같은 경우 우리 대표님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점이죠. 과연 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 뭐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 세법상 요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대표자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규정이 법인세법에 나와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임원 상여, 임원에는 뭐 당연히 대표자가 들어가는 거고, 임원 상여가 이러한 급여 지급 기준 내에 지급돼야만이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랑 상여는 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급여는 뭐 한도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급여 지급 기준이라는 거 나중에 상여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 급여랑 뭐 상여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임원 보수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 내에서 급여랑 상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만드시라는 거죠.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 급여 지급 기준을 하나 만드셔서,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지급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우리 임원 보수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을 보통 어떻게 만드는지 실무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정관에다가 임원 보수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을 한다. 뭐 아니면 이사의 결의에 의해 규정을 제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관에다가 근거를 마련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주총회나 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지급 대상이나 뭐 산정 기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한 기준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연간 한도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자 뭐 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설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지급 기준 자체를 제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규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도 궁금해 하시는 우리 대표자 급여 설정할 때 도대체 내가 얼마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이 정도는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중요한 게 당장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당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실 것 같다. 그러면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신규 법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예.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소액일 테고,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법인에다가 자본금을 넣었어요. 이 돈을. 근데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법인의 돈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급여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때 급여를 찾아갈 때 대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불입한 이 자본금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사대보험을 떼고 다시 찾아오는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분들 4대 보험을 고려를 해야 돼요. 사실 대표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뭐 크게 내가 설립 전에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경우, 또는 내가 우리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연금이나 보험을,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보수가 유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하게 되니까 설정된 급여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보수로 해놓게 되면은 여전히 뭐 가족의 피부양자든 무소득인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부담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후에 당연히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고 그때는 급여를 설정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굳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까지 부담하면서 보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보수가 더 유리하실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다. 사실 우리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는 기타 뭐 재산,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요. 소득이랑. 소득은 당연한 거고. 근데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직장가입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소득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된 급여만 본다라는 거죠. 지역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부담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설정을 하라는 거죠. 이때 최소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최소 금액 기준. 현재는 31만원 정도예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는 게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내가 세 부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무보수나 최소 금액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내가 당장 매출이 발생하냐,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여부를 고려를 하셔서 급여액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